요즘 불경기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좀 무속이나 점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는 굿을 한다거나 부적을 쓴다거나 등등 뭐 이런 무속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쁜 무속인에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하셨는데, 대성TV라는 곳에서 가짜 무속인에게 당한 피해 구제 방법과 예방법이라는 것으로 7번 정도의 강의 영상을 시리즈로 나왔는데, 뭐 그거를 참고해 보셔도 좋은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가짜 무속인에게 당한 피해 같은 경우는 구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점 같은 경우에 솔직히 뭐 그거 고소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붓을 크게 했는데 나는 효과를 잘 줬는데 뭐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당신이 원래 지켜야 될 뭐 몇 시에 뭐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미룰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가짜 무속인에게 당한 피해는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구제를 하시나요? 이게 일반 사건하고는 좀 다른가요? 차이점이 증거 확보가 좀 어렵다는. 왜냐하면은 굿이라든지 무속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물론 뭐 안 그런 무속인들이 더 많겠지만, 그러려면은 이렇게 속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 당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다 이게 허위였다, 뭐 이런 부분을 갖다 증명을 하려면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무혐의 되는 경우도 있고, 간혹 뭐 운이 좋게 증거가 나와서 기소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몇 건을 갖다 기소를 했는데 어떤 경우는 무죄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속이라는 게 우리 전통의 어떤 고유한 어떤 풍습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기 사건하고 좀 다른 것이, 그 무속인이 얘기했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뭐 석 달 뒤에 이렇게 구슬하면 뭐 애가 뭐 들어선다 뭐 했는데 뭐 임신이 안 됐단 말이지. 뭐 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원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속을 하는 행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신적인 위안이나 평화를 얻는 게 어떤 그 무속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꼭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사기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다만 무속 행위의 어떤 방식이 어떤 무속계에서 용인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절차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무속인 자체가 그 결과 자체가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뭐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된다는 거거든요, 판례가.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무속 사기의 어떤 기본 컨셉인데, 무속 사건의 뭐 몇 가지 판례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2016년도에 보면은 굿을 하면 석 달 뒤에 뭐 애가 생기게 해주겠다, 이거 공황 장애를 낫게 해주겠다고 해서 6개월 동안 9번에 걸쳐서 2억 6천만 원을 이제 편취했다 해가지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 1심, 2심에서 무죄 나오고 대법원에서도 그냥 기가 그대로 그냥 확정이 됐어요. 아니 근데 2억 6천만 원이 우리네 어떤 종교 활동이다라고 하기엔 너무 액수가 큰 거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이 이유가 보면은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무속인이? 이 피해자가 자기가 가가지고 계속 해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하고 막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사기가 되려면 뭐 금액도 중요하고 횟수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속인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또 어떤 사건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인이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는데 귀신이 씌어가지고 당신 처가 지금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다. 그리고 당신 아들한테도 지금 그 귀신이 붙어 있는 그 애기 있는데 이걸 다 없애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굿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8번에 걸쳐서 8,800만 원을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1심, 2심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는 사기죄가 된다고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판결 이유를 보니까 이 사람은 정식 어떤 무속인도 아니고 뭐 기치료하던 분이었는데, 무속 행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골프 연습장에 그 골프공에다가 그 아들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적어서 골프채로 치면은 애기 날아간다는 거예요. 뭐 이런 황당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원래 무속행위 굿을 하려면은 굿땅이나 이런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골프 연습장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통상적인 방법이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기죄 판단하는 뭐 기준이 되는 거지. 그래도 이거 저는 1, 2심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신 아내가 정신분열증 걸리는 건 귀신이 씌어서야? 라고 해서 8,800만 원을 받아냈는데 1,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유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가짜 무속인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처벌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판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것도 하나의 어떤 큰 종교 행위로 보고 좀 넘어가는, 어느 정도는 뭐 꼭 그게 안 이루어져도 넘어가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제가 이게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를 하지 않는 한에서는 무혐의로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운 넣어주겠습니다 정도면은 거의 다 무혐의겠네요. 거기서 이제 좋은 기운이 들어온 것처럼 플라시보 효과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 다음 사례는 뭔가요? 2019년도 대법원 판례인데요. 모텔을 이제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꼭 이 피해자는 이 모텔을 40억에 팔고 싶은 거예요. 40억.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했더니 아주 용한 또 무속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비법이 있대요. 여우를 불태워서 그 가루를 갖다가 가지고서 무속행위를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43억 이상으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모텔을 팔리게 해줬다. 네. 그래서 이제 속여서 8회에 걸쳐서 2억 1천만 원 사기친 사람이 있는데 그 모텔은 실제로 팔렸나요? 아니 안 팔렸으니까 문제가 됐지. 만약에 팔렸다면 고소를 안 했겠지. 아. 그리고 중간에 또 막 또 자기 전 남편 네. 또 보내가지고 또 진짜 살 것처럼. 굿하고 나서 막 바로 될 것처럼 막 연기도 하고 했어. 이거는 좀 처벌을 받아야겠네요. 그러게. 수원지방법원에서 실형 2년 나오고 또 항소했는데 항소 기각돼서 그냥 확정이 돼버렸지. 아 실형 2년. 네. 근데 이제 2억 1천만 원의 실형 2년이면은 좀 작은 것 아니냐? 피해 보통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의 그 표에 이제 판사들이 이제 그거 보고 판결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초범인 경우는 그 정도 나오죠. 아,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딸의 애군을 풀기 위해서 신당에 돈을 제물로 바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600만 원 받았는데 그 사기죄가 또 인정이 됐어요. 여기서 이건... 특징은 뭐냐 하면 기도가 끝나면 돈은 돌려준다. 이게 중요하죠. 기도는 재물인데. 네, 재물. 돈을 돌려준다고 해놓고 안 준 거지. 마치 그냥 돼지머리 올렸는데 그렇죠. 나중에 돼지머리는 돌려줄게 했는데 돼지머리를 안 돌려준 것처럼. 뭐 그런 거 같은 구조죠. 근데 돈을 안 돌려줬다. 금액이 작아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만약에 무속행위를 한다고 쳐요. 그럼 뭐 이게 사기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 계약 같은 걸 해야 될까요? 보통 뭐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그래요? 그걸 잘 써야죠. 무속인이 진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도 있나요? 그러게. 아니 무속행위를 이제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돈을 받고 무속행위를 다 했어요. 예.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거꾸로 이쪽에서 뭐라고 고소하냐면은 돈을 받아서 사기쳤다고 고소해요. 근데 이쪽에서 자기가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무속행위 했다는 걸 증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전 얘기라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술할 땐 항상 사람이 그 같이 가서 하는 줄 알았더니 혼자 가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를 촬영을 한다고. 촬영을 하든지 보내주든지 했었으면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할 텐데 내가 보니까 되게 딱하더라고요. 무속인이 진짜 무속행위를 했는데 그거를 무속행위를 혼자 가서 하는 경우 안 했다. 혼자 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서 안 했다고 해서 뭐 억울한 경우를 당한 경우도 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너무 과하게 뭐 여기다 몇 억씩 이렇게 한다거나 뭐 구술 뭐 크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어차피 다 개인의 믿음이 다 따로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했다는 것만으로 일단 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걸로 어느 정도 1차적 목표가 달성됐다라고 하는 분만 구술하라는 게 법원의 말이네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